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을 다소 둔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까지 금리 인하 경로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애플은 저가형 아이폰 16E 시리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다라는 의견 아래서 애플은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프로세서를 장중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도 국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성으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강세도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어떤 포트 전략을 구성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내용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꾸준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국내 증시 되겠습니다. 섹터별 키 맞추기 순환매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어제 양지수 모두 올랐고요.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만인가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가주는 날이요.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들 강세 흐름 속에 어제 코스피 1.7%나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있었고요. 7일 연속해서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연고점을 기록해 나가고 있죠. 코스닥의 상승 주역은 2차 전지였습니다. 도요타, LG엔솔의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소식과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주가치 재고 이슈, 탑머티리얼즈의 1조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관련한 이슈 등이 영향을 주기도 했죠. 자, 올해 국내장 살펴보면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입니다. 앞줄이 2024년도, 뒷줄이 2025년도인데 2024년도는 정말 미국장이 너무나 부러웠었죠. 나스닥과 S&P 500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코스피 10%, 코스닥 21%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장 부럽지 않습니다. 국내장이 훨씬 좋아요.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14% 올라가는 동안 미국은 3, 4% 정도의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론 연속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미국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코스피, 코스닥 혹은 홍콩항생 작년에 좀 못 갔던 쪽에서 힘을 내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기계 섹터 시장의 주역이었었죠. 2025년도에 방산, 전력 혹은 조선과 같은 이런 수주 산업들의 강세, 또 로봇의 질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서 일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강세였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삼성이 자극하는 여러 분야 속 삼성 트레이드가 묻는 곳들 강합니다. 2차 전지도 2차 전지의 나름의 선전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징성도 좀 있죠. 어제 저희 시간에 함정난 차장님이 마지막 키포인트로 2차 전지의 반등을 조심스럽게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장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해서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순환매 성격의 움직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 업황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어찌됐건 양지수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흐름이네요. 그중에서도 도드라진 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 차곡차곡 이슈를 모으면서 빌드업하고 있는데 빌드업은 건축 용어입니다. 쌓아 올리다라는 거죠. 갈 만한 힘을 쌓아 올려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케입치수법의 심의 의결 소식이 있었죠. 각 기업들의 세 혜택을 늘려준다라는 것이고 R&D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7년 연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업황 측면에서요. 트렌드포스에서 낸드사들의 감산 계획이 있는데 이 감산으로 인해서 그리고 AI 수요로 인해서 낸드의 가격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평택 파운드리 셧다운 한 50%가 셧다운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황이 낸드부터 또 쉬고 있던 HBM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을 바라보게 되죠. 왜 업황이 좋아질까? 수요를 자극할 만한 키워드들이 최근에 계속 빌드업되고 있었죠. 첫 번째로는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어느덧 딥시크로 인해서 중저가 브랜드의 반도체도 많이 쓸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며 반도체 수요를 자극하는 계기가 됐고요.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늘어나면서 신규 제품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것, 윈도우 10 지원이 종료되면서 PC 쪽도 신규 수요가 창출된다라는 점, 중국이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기존의 재고를 떨이해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 창출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던 최근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PC 업체들의 모듈 재고가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분기에 이들은 하반기 낸드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재고 축적의 시기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지금이 투자 적기다. 이런 얘기 등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책부터 업황, 수요까지 기대 요소 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슈 측면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AI PC, 소캠 관련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갤럭시 S25의 사전 예약이 성과가 너무 좋았었다라는 점, SK 하이닉스의 차기 HBM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특히나 엔비디아 연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어제는 드라켄밀러가 마이크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한 점도 마이크론 주가 강세를 이끌었고 그것은 국내에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어줬죠. JP모건의 한미반도체 비중 확대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반도체 쪽에 하나 둘씩 빌드업되는 내용과 조금씩 나아지고 있던 수급 상황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어제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픽 감독님 정말 애정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반도체 업황, 그동안 좀 척박했죠. 사실 중국의 내수 부진에 레거시 쪽 안 좋았고 미중 분쟁에 관세 부담 안고 있었고 AI 피카 논란으로 인해서 한동안 HBM 진영까지도 잠잠했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우려까지 터졌었고요. 명절 이후에. 그런데 이 빠르게 악재가 반영되고 빠르게 악재가 해소되는, 오히려 악재가 너무 한 번에 나와서 그것을 다 막고 빠르게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극한에 몰렸던 반도체 공급사. 사실 중국에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혹은 PC 등이 너무나 안 팔렸었기 때문에 전통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그래서 업체들은 그걸로 인해 꽤 고전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그 부분에서 살아나려는 불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살아나려고 하는 불씨 속에서 생산을 늘린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쉽게 생산을 못 늘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워낙 안 좋은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수요 회복에는 공급사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것도 있고요. 이미 AI 때문에 선단 공정 캐파는 HBM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늘릴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동안은 AI와 HBM 얘기로만 시장이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구환신, 딥시크 등을 계기로 해서 레거시 반도체로 관심이 이동했다. 거기다가 HBM도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힘이 돼줄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삼성전자는 우리의 못난이, 아픈 손가락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사법
리스크 해소 이슈 혹은 자사주 소각 이슈 혹은 레거시 반도체 회복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특히나 딥시크와 이구환신 효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HBM 능력 플러스 범용 디램 낸드 수급을 들여다봤을 때 삼성전자 나쁘지 않을 것이다. HBM의 추가적인 기술 발전은 마치 플러스 알파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 이런 변화의 포인트 등이 나오면서 꽃을 피우는 듯한 도래빛꽃 반도체 섹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TMI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름의 뜻이 옥돌민의 꽃뿌리형 도래핀 꽃인데 좀 반도체처럼 비슷하게 생각이 나서 비유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달라진 못난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었죠. 하반기에 너무나 큰 부침을 겪었다가 최근 들어 2월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보내고 와서 딥시크 이슈 맞았고 딥시크 이슈가 조금 진정돼가면서 수요 회복 쪽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단에서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레거시 반도체 진영에서 회복하는 것은 우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만의 나니아 테크놀로지 그리고 윈본드 일렉트로닉스 어제 이 시간에서 좀 살짝 김태성 본부장님이 언급해 주시기도 했었죠. 나니아 테크놀로지나 윈본드 일렉트로닉스 시가총액은 작은 기업들입니다만 작년에 주가 흐름 보시죠. 반토막 이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이렇게 좋은 시세를 뿜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레거시 반도체 진영에서 힘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이것은 국내 업체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은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DB하이텍이요. 중국에서 이렇게 레거시 칩이 많이 이제 쓰임을 하게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DB하이텍의 부천 공장 가동률이 100% 육박하고 있죠. 작년에 40% 빠졌던 DB하이텍이 37% 올라왔고요. 삼성전기도 MLCC, 중국 때문에 못 갔던 그 발목 잡혔던 분야가 조금씩 풀리면서 작년 대비 올해 꽤나 좋은 흐름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 엣지 디바이스 반도체 수요가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다라는 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HBM 쪽이 변수 혹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최고의 업황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악을 지나가는가에 대한 달라진 분위기에 조금 편승해보자라는 것이죠. 하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 반도체들의 레거시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조금 전통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라고 들여다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라인의 주가나 실적을 열어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적 레벨도 낮고요. 주가 레벨도 낮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점에서 차기 업황이 좋아진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반영하는 것이죠. 실제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는 업황을 조금 미리 반영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삼성증권에선 이런 표현을 내기도 했습니다. 2분기가 투자 대비 수익률 턴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2025년 중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2분기에 굉장히 기대를 실어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2분기 준비를 했을 때 지금부터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것인가 이 얘기들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새로울 건 없죠. 2월 14일에 저희가 못난이의 반란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짚기도 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주고받기 하면서 스타게이트 등의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 중국까지 경쟁에 제대로 참전하는 모습이 딥시크로 나왔고 이구환신으로 전통 반도체 수요까지 끌고 있다. 그래서 못난이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괜찮은 점을 짚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도 전방위적인 강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주성 엔지니어링 13% 얼마 만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는가 싶기도 하고요. 유진테크도 강세였고요. 워닝 머티리얼즈 올랐죠. PSK, 파두,
그리고 한미반도체 PK홀이라고 요약해냈는데 PSK홀딩스입니다. 강세였고요. 이제 전통반도체 약간 가동률 상승 쪽에서 반응하는 게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쪽인데 이쪽의 강세도 돋보였죠. 그리고 액침 냉각 쪽, 국내에서 이제 50조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한 이슈 뭐 이런 것도 어제 살짝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냉각 쪽의 종목들도 GST 삼성 공조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이 척박간탕에 삐는 꽃이 계속해서 더 활짝 피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 반도체 하면 과거의 반도체, 구반도체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레거시 쪽도 범용 디램이나 낸드 쪽도 결국은 AI가 묻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가 블랙엘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SSD,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온디바이스 AI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에 대한 니즈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이구안신 등의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폰 PC가 잘 팔릴 경우 낸드 값의 반등에 기대를 할 수 있죠. 우리 낸드가 달라졌어요. 작년 4월에도 이런 얘기를 살짝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서 디램은 휘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저장되지 않고 날아갑니다. 데이터 처리 등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낸드 쪽은 비휘발성, 한마디로 저장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낸드는 스마트폰이나 PC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SSD, USB 이런 것들이 되겠죠. AI 수요가 늘어나면 서버 처리에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죠. 요즘엔 AI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고 음성이나 영상이나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장 용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량 SSD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전통 낸드 쪽에서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쪽도 결국은 AI 성장에서 두고 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민감도는 HBM이 훨씬 높겠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못 갔던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고 못 갔던 삼성전자를, 못 갔던 낸드 쪽을 들여다보면서 약간의 트렌드가 소외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보니 이쪽으로도 관심이 같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동진세미캠은 시간 외에서도 뉴스가 있었어요. 세미콘 코리아에서 나름의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본 전량입니다. 전량 수입 중 반도체 소재인 ABF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 개발을 완료했고 성능 고도화가 진행됐다라는 소식 시간외에서 3% 오르기도 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사장이 딥시크가 AI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 반도체 보급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HBM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연말 낸드 플래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HBM과 낸드 쪽의 모멘텀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의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제 시장은 긍정 필터가 씌워졌습니다. 좋은 점을 바라보는 거죠. 물론 불안한 요소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주로 좋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올라갔고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LG 엔솔, 토요타 배터리 에 대해서 공급하게 된다라는 기대감, ESS 모멘텀, CATL의 홍콩 상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유진 테크놀로지 30%, 동화기업 역시 상한가, TCC 스틸 16%,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는 IT 자동화 쪽에서 포스코 DX가 가장 강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포스코 퓨처엠 등의 종목들도 엠텍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네요. 뚜렷하게 상승의 명분이 명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모처럼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았던 포스코 그룹주에게 힘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이 연속성을 띠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소외단의 섹터였습니다. 3월 30일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앞두고 그동안 못 갔던 쪽에 소외된 쪽과 그동안 주도주 쪽에 약간의 시소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함정남 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었고요. 어젠 못난이들의 상승이 그 맥락
이야기였겠죠. 다만 주도주가 참 강하긴 강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어제 또 강했는데요. 중동 지역에 대한 수주 기대감, 트럼프발 LNG 모멘텀, 한미 동맹에 대한 이슈가 영향을 줬겠죠. 어제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강했는데 그동안 다른 조선사 대비 조금 못 갔던 삼성중공업이 어제 14%, 본행제 진영에서도 동성화인텍이 먼저 출발을 했었고 한국카본이 그보다 조금 못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죠. 확실히 못 간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동성화인텍은 어제 강보합으로 끝이 났는데요. 한국카본 열어보시면 8%로 더 좋은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긍정 필터 속에 못난이들의 반란이 있었던 어제이고요. 기존의 주도력 조선주 모두가 전방위로 함께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가 조금 돋보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섹터에 대해서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아침 업데이트한 보고입니다. 조정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미국의 함정 건조와 같은 이런 기대 요소들이 당연히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숫자가 찍히고 수주가 따라오고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가야지만 추가적인 레벨 상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플로우가 좋아서 추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조정에 대한 불안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어제도 추가가 됐죠. 선박법을 발의했었던 미국 상원 의원이 필리조선소,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존의 조선주가 조금 올라온 상황이라면 이 뉴스가 다시 내러티브를 강화해서 질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조정에 대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자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내러티브뿐 아니라 정말 무언가의 숫자로 따냈다라는 수주 소식이 추가적으로 뒤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연스러운 거죠. 오른 것에 대한 불안, 내린 것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관심. 언제나 이것은 계속 순환하니까요. 자, 뉴욕장도 반도체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뉴욕장 내에서도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가 아니라 기존에 좀 못났던 반도체들의 강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지수로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나타났죠. FOMC 의사록에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옵션 만기일 전에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은 조금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못난이의 상승이라는 게 이런 아날로그 디바이스 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상 상회한 예상 밖의 실적을 내놨고요. 배당금 상향,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9% 이상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도 올랐는데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경고함이 확인됐고 모델 Y가 3월에 첫 배송된다라는 이슈 속에 2% 정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은 있으나 웨드부시에서 블랙웰이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한 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옵션 만기일 앞둔 영향으로 수급 변동이 좀 컸습니다. 약보합으로 끝나기도 했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마요라나 공개가 있었죠. 양자 프로세서 공개로 인해서 양자 관련주 흐름이 좋았었고요. 에너지단에서는 원유 생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유 생산이 조금 강추위로 인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천연가스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에너지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에너지 진영이죠. 오름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일라이릴리를 비롯해서 또 바이킹 테라퓨틱스, 비만 치료제에서 10% 급등이 나오는 흐름 있기도 했었습니다. 반도체를 보시면 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좋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AI 반도체로 대명사로 여겨졌던 이들 종목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 좀 못 갔었던 반도체 진영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 덕분에 조금 올랐습니다. 전기차는 애매해요. 테슬라는 올랐는데 니콜라가 파산 보호 신청 이슈로 인해서 40% 이상 급락했고요. 리비안, 루시드 빠졌습니다. 자동차는 관세 부담 이슈 속에 각국의 자동차가 흔들림을 보였죠.
보였죠. 벤츠, BMW, 토요타, 혼다 내려갔고요. 수혜 기대감에 포드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 외 애플은 저가형 아이폰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다라는 평 속에 큰 반응을 보이진 못했고요. 팔란티어가 10%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부자 매도 이슈도 있고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국방 예산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안을 제출하라라고 하면서 국방 쪽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네요. 그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명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자 쪽이 올랐다 이 얘기 드리면서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어제 양자 이야기를 기억해 주실까라는 기대를 살짝 품었습니다. 일정 체크하는데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양자데이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는 점에서 어제 이제 전날 양자가 하락했을 때 우리는 양자를 같이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는 단독 뉴스로 이쪽에 리게트 컴퓨팅 CEO의 인터뷰 내용이 이슈가 됐었고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상 뒤집을 양자 칩 프로세서를 공개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수년 내 AI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런 데이터 처리, 계산, 확률 문제에 대한 양자컴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들의 개발으로 인해서 상용화가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D-Wave 퀀텀 혹은 퀀텀 컴퓨팅, 리게트 컴퓨팅 등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양자까지 짚어봤고요. 천연가스입니다. 오늘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천연가스가 8% 올랐고요. 한 주 사이에 22%, 한 달 사이에 15%입니다. 꽤 높은 수준까지 갔다가 뚝 떨어졌었는데요. 다시금 그 자리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섹터,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조선이 있겠죠. 다만 조선 내에서 LNG에 좀 더 특화돼서 천연가스 운반에 특화한다면 본행제 쪽, 다른 조선사 대비 조금 못 갔다라고 본다면 더 갈 여지가 있을 겁니다. 한국화본이냐 동성화인텍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글로벌 점유율로 본다면 동성화인텍이 굉장히 좋기도 한데요. 한국화본도 못지않기도 하고 재무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얘기가 있으니 체크해 주시죠. LNG 선박을 운영하는 쪽은 해운일 거고요. 배급하는 쪽은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이 되겠죠. 플랜트 수주는 뭐 건설사도 들어갈 거고 관광업체도 들어갈 겁니다. LNG 배급 쪽에서 유틸리티 쪽도 어제 국내에서 흐름이 꽤 좋았다라는 점에서 LNG 키워드가 이제 조선에서 유틸리티로 넘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봄이 올까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뉴스입니다. 중국이 이르면 5월, 나름 일정이 구체적이죠. 한한령, 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사드 배치 보복 조치 이후 8년 동안 한한령이 재개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5월에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이 차례대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되는데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대외적인 해석이고요. 중국 경제에 한한령도 부담이었다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중국으로의 많은 아티스트를 유치해서 관련 소비를 늘리고 싶어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미국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관계를 조금 우호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관련한 얘기 나눠봤죠. 시진핑 주석과 우원식 의장의 만남으로 인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붙기도 했습니다.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 주체마다 바라보고 있는 규모가 다르겠으나 2,600조 시장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심의 통과율이 올라가게 되고 공연 허가가 많아지는 그런 방식의 한한령 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종목별로 쫙 정리를 해봤어요. 의료 쪽도 있고요. 중국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여행, 카지노, 호텔, 항공, 화장품도 있을 텐데 주로 반응하는 게 이쪽이죠. 엔터, 콘텐츠, 게임, 웹툰 등이 되겠습니다. 엔터나 콘텐츠,
스퀴드게임, 그리고 마지막 주 웹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서 이쪽으로 또 오랜만에 약간 구체화된 5월이라는 숫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한동안은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신기술과 오로지 수주 쪽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수주 쪽은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약간의 상승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오늘에 나온 방한과 중국의 뉴스에 좀 더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단에서는 섹터로 보면 자동차 부품 굉장히 오래 소외되어 있었죠. 지금 안 그래도 미국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진영의 분위기가 그리 좋진 않은 가운데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비관과 낙관을 경계하자라며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수입하는 곳에 대한 관세를 얘기하는 거라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늘어나지 않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였고요. 관련 종목으로 뭐 SL, 구형테크, 서현, 이화 등등을 꼽았던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 트럼프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 와라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틀 전 인터뷰를 살펴보시면 미국에 우리 관세 때릴 건데 미국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약간의 시간적 기회를 주고 싶어. 결국 여기 와서 하면 좀 봐줄게. 이런 내용이 좀 내포되어 있었죠. 자동차 쪽은 지금 이쪽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안 그래도 한국 업체들이 다른 국가 업체들보다 현지 생산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더 늘려가게 된다면 그쪽에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사들도 한 번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진영 상승세 계속 이어갈지 봐야 되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는 국채금리 하락 효과가 있으나 전일장에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좀 떨어졌는데 비만 치료제가 그래도 뉴욕장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에 금리 하락에 반응을 할지 보시고요. 주도 종목들 뭐 알테오젠 등등의 추세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양자 컴퓨팅 그리고 한알령 해제 쪽에 이제 테마 혹은 그 이상의 관심을 좀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들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볼 텐데 앞서 이제 못난이들의 반란에 1번이 반도체였다면 최근에 또 2차 전지도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못난이들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진주는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표현으로 2차 전지 최근의 흐름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전기차 스타트업 잔혹사들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전기차 스타트업 니콜라, 이 수소 전지 트럭으로 이름을 알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2015년에 기업을 창립을 한 이래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오다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결국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 이슈도 있고 포드를 제외하고는 완성차, 전기차 스타트업까지 전반적으로 주가의 내림세를 보였던 간밤 뉴욕 증시였는데요. 2023년에는 로즈타운 모터스가 그리고 작년에는 피스커와 프로테라가 각각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들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자금력이 좀 달리는 쪽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 직격탄에 맞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증하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차 전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중 분쟁에 대해서 반사수의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유니콘 기업입니다. 스토어닷이 글로벌 생산 기지로 한국을 낙점했다라는 소식도 최근 2차 전지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도요타의 이 GM과 합작법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3공장이 도요타 생산 물량을 좀 감당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일부 라인은 ESS 라인으로 좀 변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2차 전지 전방위적인 밸류체인 안에서 ESS 쪽도 함께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탑 머티리얼, 유럽의 ESS 대표사와 1조 2천억 원가량의 수주 계약 공시를 또 내놓으면서 어제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이 낙폭 과대한 2차 전지 섹터에 우리가 이제는 좀 시선을 돌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질척한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민영 앵커가 짚어주었던 내용인데요.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관세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 25%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둔다면 관세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올 시간을 좀 주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와 부품사들, 2차 전지 섹터 내의 종목들도 함께 상승을 누려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생산 라인,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대형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일 텐데요. 오하이오 얼티엄 셀즈 공장을 비롯해서 8곳의 생산 기지 구축을 했거나 구축을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M, 도요타, 현대차, 완성차 톱10 기업 중에 9개 기업들을 이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그 밖에도 삼성, SDI, SK온, LG화학 역시도 양극재라던가 여러 가지 생산 라인들을 미국 내에 구축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려왔던 또 하나의 보도 소식, 올해 하반기부터 홀랜드 공장의 ESS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해서 2조 원가량 규모의 채무 보증을 추가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ESS 라인도 놓치지 말고 지금 캐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냐, 이쪽으로 굉장히 또 고심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리조나주 퀸크릭의 원토령 배터리와 ESS용 LFP 전용 공장도 건설 중이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합작법인과 또 생산법인을 미국에 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올해 1조 1,250억 원을 이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금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은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캐즘을 타파하기 위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노력은 어느 정도는 이 트럼프 2.0 안에서는 유효해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들려왔던 소식일 텐데 이 GM과 합작법인으로 하기로 했던 미시간주 랜싱에 위치한 3공장의 경우, 그러니까 이 얼티엄 셀즈 3공장인데요. 50기가와트시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캐즘 상황을 맞이하면서 GM이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의 이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지분 상당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에 넘겨주기로 하고 이 가동 라인은 어떻게 좀 감당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심을 하던 차에 이 도요타에게 이 생산 물량 일부 라인을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도요타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카로 한때 세간의 시선을 모았던 기업이기도 하죠. 하이브리드카는 아무래도 완전한 전기차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셀의 양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도는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까? ESS 라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겠고요. 지금 스텔란티스나 혼다, 현대차와 합작법인 5개를 건설 중이기도 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 자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외부 자금 조달 회사채 발행으로 올해도 감당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도 1조 원가량을 회사채 발행으로 감당을 했는데 작년에 한 1.6조 원가량,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좀 비슷한 규모로 회사채 발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작법인의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은행 장기 차입금으로 감당을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순 차입금 규모가 2020년 말에는 한 4조 원가량이었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1조 원이 좀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좀 감안을 함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간 다른 기업들도 리스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동화기업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 테네시주 전해액 생산 공장 완공 소식에 이 동화기업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동화기업의 계열사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에 건설 중인 기업이고요. 이 동화기업의 어제 주가를 보시면 그동안 좀 오랜 기간 횡보세를 보이다가 어제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1,8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상한가 문안이 안착한 동화기업의 오늘 시세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동화기업뿐만이 아니라 상신 EDP, 하이소닉, 신흥 SEC도 미국의 생산 라인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소닉도 2.69%, 다만 최근에 주가는 약간 좀 고개가 꺾이고 있고요. 신흥 SEC는 3.7%
강세였는데 조금씩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추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신 EDP는 삼성 SDI향 배터리캔을 독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이소닉과 신흥 SEC 역시 삼성 SDI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향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쪽은 상신 EDP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유증과 시비 발행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캔 캡 어셈블리 공장 매입과 또 제조라인 구축 용도로 시비 발행 그리고 유증 진행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자금에 대한 이슈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신흥 SEC는 한국의 울산과 미국의 동시에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LFP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 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삼성 SDI 각형 배터리 캡 어셈블리 부품 공장 건설 중이다라는 소식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ESS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앨범R이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언급했던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저가 모델 출시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과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얼추 엇비슷해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리튬 수요 중에서 ESS 비중이 5%에서 20%까지 현재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드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50% 넘게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코멘트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증권의 코멘트를 드려보면요. 이 앨범R의 실적 발표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ESS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앨범R의 실적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앨범R의 직접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코멘트는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ESS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들려온 소식도 있죠.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의 코멘트를 함께 들여다보면요. 3기가와트시 규모로 35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3법 통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전력기기, 풍력, 태양광, 그리고 무엇보다 ESS 산업에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 들여다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일부 공장 라인의 ESS 변경 소식, 그리고 탑머티리얼 1.2조 공급 계약 소식, 이렇게 2차 전지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탑머티리얼이 계약을 한 프라임 배터리의 경우에는 지금 튀르키예 쪽에 있는 루마니아 쪽에 있는 기가팩토리에 ESS 셀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최대 ESS 공급 업체입니다. 2035년까지 납품을 한다라는 점에서 ESS의 모멘텀은 꽤 긴 시계열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아이디어도 얻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ESS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점차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손절을 해 나가면서 2026년 예정된 중국 관세 인상 이슈로 ESS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5년 대비 2배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코멘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사업은 수직 계열화가 완료됐고 2022년에 인수를 한 미국의 버테크사와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ESS 쪽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을 볼 때 살짝 뒤로 밀어놨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볼 때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ESS 밸류체인입니다. 배터리 제조와 소재 부품, ESS 시스템 통합과 전력관리 운영,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고 있는 부분, OEM과 ODM사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전일 공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신성 ST가 미국의 전기차와 ESS 배터리 부품 제조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ESS 핵심 부품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금 납입 목적이라고 또 그 목적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신성 ST도 함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더하면 트렌드는 전고체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죠. 이스라엘의 유니콘 기업 스토어닷이 글로벌 배터리 생산 기지로 한국을 낙점했다라는 이야기에 앞서서 브리핑 초반에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용 초고속 충전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는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집적해서 주행거리를 급격하게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배터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ESS용으로 들어가는 쪽은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 뉴스는 2월 13일 저희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번 뉴스를 보시면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원준과 한농화성이 시장에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의 스토어닷이 한국을 다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쪽도 놓치지 말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에서도 밸류체인 좀 주목을 해본다면 유일에너테크도 역시 함께 자극을 받아가고 있는 쪽의 하나입니다. 현대차가 전고체 라인을 가동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일에너테크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기도 했었죠. 소재와 부품, 제조와 완성차 쪽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전고체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전 문제,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또 역점적으로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뉴스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캡처를 부르는 헤어링코의 브리핑을 끝으로 이제 전략에 저희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집중 전략 챙겨보시죠. IS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깁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참 강해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수 강하고 못난이 섹터도 올라오고 그렇죠. 주도 섹터도 나쁘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조금은 쉴 때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포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될까요? 사실 조정을 생각하면 쉽게 매수를 못하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장은 매수를 못하면 어찌되었든 결과값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책임한 대답일 수는 있겠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은 네. 지금은 일부 물리더라도 우리가 사고자 하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 지수가 조정 없이 올라가게 되면 그땐 더 못 삽니다. 그리고 그때 사게 되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조정이 나왔을 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종목군들이 명확하게 명분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 배제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입니다. 방산, 조선 이러한 쪽들을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그들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가격적으로 혹은 이평선의 이격의 거리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산, 조선, 로봇, 유리기판, CXL 등등의 종목군들 그렇죠. 강했던 쪽이 있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진영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렇게 조금 올라서는 쪽을 주목하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이거는 반도체 따로 2차 전지 따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부터 가죠. 네, 일단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성향에 따라서 추격을 할 거냐 이제 조정을 기다릴 거냐라고 좀 보시면 저는 HBM과 레거시 혹은 어제 이제 상승 각도가 조금 가팔랐었던 액침냉각 관련주들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물릴 때 물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사두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신에 이제 조정을
기다릴 쪽은 오히려 주초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CXL이라든지 혹은 LP DDR5 관련주라고 불렸던 뭐 TLB라든지 심텍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HBM이라든지 레거시, HBM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 많으실 겁니다. SK하이닉스를 담아야 될 거냐 아니면 한미반도체를 담아야 될 거냐. 더욱이 여기에 지금 레거시까지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 담아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쭉 종목을 돌려보니까 저는 PSK 그룹주에서 좀 힌트를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PSK는 PSK와 PSK 홀딩스가 있죠. PSK는 전공정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죠. PSK 홀딩스는 HBM 쪽이죠. 그래서 만약 고민이 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PSK와 PSK 홀딩스를 반반 전략으로 담아가는 것도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저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매매 전략에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HBM과 레거시 쪽의 반반 전략으로 PSK 홀딩스 그렇죠. 얘기 주셨고 애칭냉가그 뭐 KN솔, GST, 삼성공조 등등 있을 텐데 GST로 보시나요? 일단은 GST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이쪽으로 어제 많이 쏠렸더라고요. 그런데 또 개인적인 위치는 KN솔을 저는 좀 선호를 하고 있어서 둘 중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좀 헷갈렸는데 그래도 기술력적인 부분의 스케줄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쪽이 GST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액침 냉각을 쫓아가신다면 GST를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 각각 분야로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2차 전지요. 어제 저희 출발성강투자 후반부에서 네. 개장 이제 유망주로 그렇죠. 에코프로 BM 얘기해 주셨다고 네. 뭔가 촉이 오셨어요? 일단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올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장 전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뉴스가 막 이제 나오기 나왔죠.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올라갔던 쪽은 부담이 될 거고 안 올라갔던 쪽은 당연히 기회의 어떤 발판을 삼을 가능성이 높다. 참 이게 희한한 게 에코프로 BM을 동반해서 2차 전지들이 올라가니까 어제 또 2차 전지 관련한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설득력이 없으니 많은 뉴스가 어디 쪽에 집중이 됐나라고 쭉 보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집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업의 정말 큰 금액에 대한 수주 공시가 좀 있었던 상황.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순환매는 충분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선택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속도전을 원하신다면 지금 속도적으로 가장 빠를 쪽은 전고체 관련주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함농화성과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는데 과연 이 전고체 주들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상업화를 좀 생각해 봤었을 때 길게 투자할 수 있을까는 저는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전고체 비싸다고 하죠. 전기차 지금 보조금 없으면 다들 꺼려하는데 네. 그 비싼 차를 누가 살까 좀 고민을 해봤을 땐 이쪽은 단기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전고체 쪽에서 충분히 시세가 나지 않으면 어제 강했었던 쪽으로 이제 수급이 계속 쏠릴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지금 알보말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제 활성화 때문에 실적의 개선이라든지 주가의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데 그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충분히 올라갔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괜찮아 보여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여전히 그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지금 낮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수주 공시가 나온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탑 머티리얼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코인테크라는 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장비주 쪽에서 실적이 나온 쪽을 보자라는 겁니다. PNT 같은 대표적으로 PNT죠. 그리고 만약에 PNT가 좀 부담스럽다면 혹은 나는 과거에 좀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다면 코인테크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우선순위에 놓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단순히 매매 관점으로 보면 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지만 이들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선 장비주 쪽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는 연속성을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활용할 종목, 시장의 관심권역에 들어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등대로 보는 종목들인 거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종목은 장비주 쪽으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살폈고요. 자, 중국으로 갑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약간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뭐 10여일에 한 번씩 관련 뉴스가 조금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 네.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한령 해제하고 있다, 한한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해제 기대감 나온다면 어느 쪽으로? 일단 이쪽은 사실 한쪽의 테마가 약간 수그러들어야 또 한쪽의 테마가 살아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수그러들고 있는 테마는 뭐였냐면 종전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 혹은 지금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또 푸틴이 우크라이나 쪽으로의 또 전진을 생각하고 맞아요.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만약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수급이 지금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우회를 하고 여기에 만약 레이더에 이 한한령 해제라는 뉴스가 걸리게 되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저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한한령 하면 크게 우리가 화장품을 좀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엔터도요. 그렇죠, 엔터도요. 하지만 이제 엔터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뭐 무풍지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 어차피 플러스 알파가 붙는 부분이라 저는 계속 보셔도 된다. 대신 이제 그 안에서 힘을 좀 논하자면 저는 디어유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YG 플러스입니다. 아니 JYP와 YG 엔터는 어디 갔어? 일단 그들은 무거우니까 속도전에 조금은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게임주는 일단 빼겠습니다. 게임주는 이미 중국 기업들 자체 브랜드에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게임주들은 추가 뉴스가 나오면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화장품 쪽에서 저는 에이블 CNC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샤 브랜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언제적 미샤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미샤 브랜드가 우선은 희한하게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안정적인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중국 시장에 조금 더 이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는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의류 쪽을 한번 보셨을 때 제가 너무 빨리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브랜덱스. 작년 12월 12일 날 잭시미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시드린 손절 라인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도 계속 보유를 하시거나 없으신 분들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엔터는 디어유와 YG 플러스. 일단 게임은 여기서 좀 살짝 김태수 본부장님 제외하고 가겠다. 화장품에서는 에이블 CNC, 의류 쪽에서는 브랜드X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본부장님의 픽을 보니까 HBM 쪽으로 이오테크닉스. 오랜만에 이오테크닉스네요. 어제 이제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죠. 제가 앞서 반도체 전략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은 HBM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할로 매수를 했을 경우 1차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추후에 저는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레이저 마커에 대한 수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 겁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쪽까지의 이제 사업부가 개선이 되게 되면 이오테크닉스는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 라인 12만 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지만 만약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19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셨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9만 원의 목표 주가 이오테크닉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루두루 산업에 대해서 또 디테일한 종목에 대해서 전략 챙겨봤네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